자,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네, 강좌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트로트봇 진도에 나가는 거에 앞서서 메커니즘에 대해서, 기어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계 장치로 어떠한 제어 기능을 한다는 건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시간 지연, 타임 딜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은 전자기기든 어떠한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할 적에, 조정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할 적에, 전기장치들이죠. 그러면은 릴레이라든지, 그러니까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이머,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은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기어의 조합으로, 그죠? 이렇게 시간을 띠리릭 하고 타이머를 돌리게 되면은 기계 타이머는 어떻게 되죠? 그 기어 B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는데 천천히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간을 어떤 지연이 아니라 시간을 이렇게 맞춘다? 아니면 맞춰진 시간 안에 뭔가가 일어나는 거를 값을 잡아낼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뭐 디지털화돼서 이렇게 딱 몇 번 누르게 되면은 뭐 30분 아니면은 10분, 20분 이런 식으로 이제는 딱 디지털로 표시가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놓죠. 그런데 이제 시퀀스 제어라는 것은 전기 장치로 뭔가 순서 제어 개념으로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어 뭐 이런 쪽에는 옛날에 이제 뭐 우리 축구기처럼 물이 이제는 이렇게 떨어지고 항아리에서 다음 항아리로 뭐 물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처럼 그 그건 이제 캐스케이드 제어라고 하는데 어떤 위쪽에가 다 어떤 완성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이제 제어를 이제 캐스케이드 제어라고 하고요. 시퀀스 제어라는 거는 우리가 전자기기 우리 이제 뭐 릴레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마그네트가 있어서 이렇게 전기 마그네트죠. 그래서 전자석이 탁 붙으면은 붙는 거에 이렇게 전기적인 접점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그네트가 탁 붙게 되면은 접점이 붙어서 이제 딱 연기가 들어가는 뭐 이런 조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릴레이들을 많이 이제는 릴레이나 아니면은 암페어 수가 커지는 것들은 이제 마그네트라는 거를 이용해서 전원을 주고 끊고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 큰 이렇게 전기 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를 다 내리거나 전체를 끄거나 할 적에는 마그네트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전원을 주겠다 살렸다가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여기서 시퀀스 제어는 거기서 이제 전자적으로 시간을 몇 초 후에 전원이 들어가라 아니면 몇 초 후에 끊어진다 이거를 값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거기에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코딩을 해서 뭐 전자 기판에 값을 주어서 명령대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조건이 맞았을 때 움직이게 되는데 이 기계 장치로 그러면은 시간 지연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결과치가 나왔다가 어느 시점은 결과치, 그러니까 값이 안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랬다가 그 이후에 또 나오게 뭐 이렇게 되는 시간 지연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에서 이 기어로 간단하게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어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평 기어죠. 그래서 똑같은
모양의 기어이기 때문에 한쪽을 돌렸을 땐 똑같이 1대1 비율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값도 그렇게 이제는 주어지겠죠. 입력 대 출력이 같은 개념인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중간에 왼쪽의 기어의 이빨을 치 부분을 몇 개를 빼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뭐 돌아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한 바퀴만 돌고 공회전 되는 거죠. 연속적으로 뭔가 그 외부적인 그 힘이 가해지기 전까지는 그냥 공회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그 조합으로 한번 그 이제 왼쪽 평기어 위에 기어 이빨 형태가 위에 이제는 하나씩 이제 붙여놓은 형태로 만들어진 건데요. 뭐 이쪽 오른쪽 거하고 왼쪽 거를 교대로 하나씩 이제 비교해서 꽂아 보는 건데요. 지금은 뭐 평기어 두 개나 똑같죠. 위쪽은 어떠한 그 값이 전달이 되질 않기 때문에 동력이 똑같은 형태로 이제 움직이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두 개, 이 값을 이 밑에 이제 2단으로 동력을 전달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기어 이빨이 비록 이제 위에는 하나씩밖에 없지만 동시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밑에 부분은 그렇죠.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동력이 전달될 적에 멈칫했다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부분만 그냥 제자리에서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이게 반복되는 어떤 결과값에 의해서 시간이 이제 지연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이 그러니까 이 오른쪽 기어는 계속 연속해서 돌고요. 왼쪽 기어는 그러니까 시간 지연됐다가 값이 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주어진다라고 그러니까 아주 이제 간단한 원리인데 이 기어 두 개만 가지고 그리고 그 위쪽에 기어 이빨 하나씩 위쪽에 이제 붙여놓은 형태로 그리고 왼쪽에 기어 이빨을 몇 개 이제 없애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이제 시간 지연이 된다는 거고요. 이게 제가 지금 오른쪽을 빨리 돌려서 이게 휙휙휙 돌아가고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되는데 천천히 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천천히 도는 만큼의 시간이 지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천천히 돌리고 얼마나 빨리 돌리냐에 따라서 그 시간 값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기어 크기 또 기어 이 이빨을 어느 부분에 갖다 놨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두 개를 놨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그러니까 뭐 2분의 1 값으로 또 시간 지연이 되는 그런 형태로 줄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어떤 그 이 기계 장치만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자동제에서 말하는 이렇게 피드백되는 이게 루프로 구성이 돼서 이 출력 값을 입력 값으로 다시 전달해서 이 결과 값에 반영되는 형태로 줄 수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게 그러니까 선형 제어, 흔히 말하는 비선형 제어 관련 부분까지도 이 기계장치만으로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수 뭐 전기장치라든지 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코딩으로 어떠한 내가 목적으로 하는 그 결과값을 낼 적에 순수 이제 기계장치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면 훨씬 더 이게 스마트한 어떤
코딩 또 스마트한 어떠한 그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수 그냥 이 기계장치들 뭐 기어 하나 만들고 링크 하나 만들어서 연결해서 뭐 움직이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것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할 수 있으면이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접근이 돼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뭐 오토마타라는 요 지금 기계 장치로 자동화하는 이런 부분과 또 이 좀 더 나아가서 뭐 사이버네틱스라는 분야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언제 시간이 좀 되면은 나중에 그 사이버네틱스라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뭐 설명을 드리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보는 그러한 그 시간을 드리든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우리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사실 강의하면서는 그 실습하면서 이제 또 실습하기 전에 약간 이제 재미난 이야기나 뭐 새로운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해드리고 이제 실습을 하면 되는데 이게 실습에 이제 뭐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또 그 이론적으로 뭔가 쭉 진도를 나가야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과감히 여러분들한테 좀 편안하게 이런 게 다 되네라는 정도로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 부분을 했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정말 그 여러 가지로 기계장치로 이제 뭔가를 뭐 운영할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움직이는 그러니까 장비 사용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움직임에 대한 뭐 조그마한 어떤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재료를 이용해서 장비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는 접근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또 진도를 나가야 되겠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크랭크를 만드는 부분으로 끝났는데요. 그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크랭크 만드는 방법으로 이제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그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만드는 거를 이제 저는 좀 보여드리고요. 이거를 이제 하나씩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두 개 정도씩 만들 때 이 부분이 이제 길면은 그 스크롤스로 자르기 어려워서 분할하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밴드소를 이용해서 이 크기만큼 각각 잘라내겠습니다. 이 부재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이 긴 거를 동그랗게 이제 잘라내려면은 이 전체가 다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부재가 이렇게 길면은 작업하기가 나쁘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 잘라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를 적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그 스크라이버 게이지로 선을 그어놓고 자르게 되면은 이 직선 부분이 정확하게 자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 스크라이버 게이지로 선을 그어놓고 자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크롤소를 이용해서 동그랗게 잘라낼 건데요. 스크롤소의 속도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확인하고 이 밑에 이 검은 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을 적에는 이 톱날을 교체할 쪽에는 항상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근데 다 완료가 됐을 적에는 다시 이렇게 원위치를 해놔야 이 부분으로 집진이 됩니다. 가루가 떨어지는 거를 이쪽에서 빨아들이고 이 뒤쪽에 있는 호수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수가. 그래서 이쪽에서 아주 미세한 그 먼지들은 이렇게 이 관을 통해서 이제 빨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요 부분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불어내는 방법과 또 빨아들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불어내는 방법은 이 잘라지는 톱밥들이 여기 쌓이질 않기 때문에 좋은데요. 그런데 그 톱밥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를 막는 반면에 이렇게 불어내니까 먼지가 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불어내는 방법을 쓰지 않고 여기서 이제 빨아들이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 이렇게 이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빨아들이는 되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는 약합니다. 조금 약해서 이렇게 최대한 가까이 놓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확인하고 크램프 있는 걸로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크램프를
올릴 적에는 같이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같이 잡고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만 잡고 올리는 형태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해주고요. 이 밑에 부분에 이 동그란 이게 톡 튀어나와 있어요. 밑에가. 그래서 이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부재가 이렇게 부재를 눌러줄 수 있게. 너무 꽉 누르면은 이 부분을 너무 눌러주니까 꽉 잡히니까 이게 움직이지가 않고요. 너무 또 살살 이걸 조여주면은 이게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고 적당히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됐고, 빨아들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위치 오른쪽에 이 검은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키면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나무를 이렇게 돌려서 이 방향으로 자르는 게 이 앞쪽에 톱날이 있겠죠. 그리고 옆에는 톱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직선으로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이 이렇게 지금 생겼잖아요. 원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톱날을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둥그렇게 가위로 그 원으로 오린다라고 할 적에 우리는 그 옆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가위로 오리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부분을 이렇게 확 자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위로 원을 자른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가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보시면 네, 가위로 원을 자를 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르죠. 이렇게 자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서 원을 이제 하나를 그어 놓고 이 원하고 아주 가깝게 이렇게 잘라내는데요. 처음 작업을 할 적에는 학생들은 이 원을 이 위쪽에 1.5나 2mm 정도 더 크게 원을 하나 더 그려놓고 그 선을 자른다라는 느낌으로 자르면은 훨씬 더 자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깥선을 원을 하나를 더 긋고 자른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똑같이 이 톱날이 이 바깥으로 이 선을 자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선에 닿지 않도록 톱날이 우리가 지금 그어놓은 스케치한 스케치한 샤프심에 톱날이 닿지 않도록 그렇게 잘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을 하나 더 그리는 게 더 낫다라는 거를 꼭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를 적에 원을 자를 적에는 이렇게 직각으로 원으로 자를 때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가위로 원을 자르듯이 비스듬하게 들어가서 자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재는 손가락으로 살며시 눌러줘야 되고요. 이 검은색 이 부분은 이제 홀다운 크램프라고 하는데, 홀다운 크램프로 부재가 눌려 있으면 위로 치고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살짝 눌러주고 손에 너무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손에 힘을 빼고 천천히 이렇게 밀어주면 되고요. 밀지 않으면 잘리지 않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제자리에 그냥 있으면은 잘리지 않고 그냥 위아래로 움직이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천천히 이제 집중해서 밀어주면은 이제 잘리는 거는 생각보다 잘 잘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다리도 설계해서 다리 만들었죠. 부품 만들어서 조립까지 했죠. 그리고 또 뭘 만들었죠? 이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이 크랭크 만드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만드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만든 것들을 붙여야죠. 즉 몸체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리 만들기 전에 뭐 하죠? 항상 설계하잖아요. 그래서 만들기 전에 몸체를 설계하는 그런 과정으로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우선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이 센터에서 이 센터까지의 길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장선을 이렇게 그은 다음에 거리를 재면은 71이 조금 안 나오고요. 70.95 예, 70.95로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이쪽도 70.95가 되겠죠. 70.95 그럼 70.95 플러스 여기 103.1 그 다음에 70.95 합치게 되면은 245가 나와야 됩니다. 나오나요? 네, 일단 계산기 두드려서 맞춰 보시고 이 상태 뭐 약간 0.1 이건 1mm 정도 안에서 오차가 있다라고 보고 진행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딱 일치는 해야 되지만 1mm 오차도 없게 해야 되지만 이렇게 사람이 이제 뭐 치수를 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0. 몇 mm씩 이제 오차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됐다라고 보고 진행을 또 나가야 되겠죠. 진도를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재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알아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미 20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20으로 선을 걷죠. 그러면은 그 90.95로 맞춰놔야 이 거리가 나오겠죠. 90.95. 90.95. 맞나요? 90.95 맞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대고 여기다 선을 걷을 때 여기서부터 70.95의 거리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03.1 또 여기서부터 뭐 103mm를 플러스해서 해야 되니까요. 이 상태로 하면은 이거 103.1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됩니까? 그래서 20 더하면은 123.1이 되겠죠. 그럼 한번은 123.1 맞죠? 123.1 맞습니다. 그럼 고정하고 여기서 이렇게 선을 이 부분이 아닌 거죠. 우리는 여기다가 또 70.95를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스크로이버 게이지로 길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오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또 임의로 103.1을 체크합니다. 103.1 맞죠? 123.1 이 상태에서 여기 우리는 이 부분 맞춰주면 되겠죠. 정확하게 이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 또 맞춰주면 되죠. 이 부분 일치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맞춰주면은 여기가 딱 맞는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지금 이 치수들이 그으면서 좀 두껍게 되면은 여기에 정확하게 찍혔죠. 저기로 버니어 캘리퍼스로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나와야 되나요? 70.95가 나와야 되겠죠. 진짜 70.95가 나오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또 여기까지. 자, 맞는 이렇게 봤을 때 70. 지금 6, 5,
10.5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은 여기 몇 미리씩 지금 틀린 건데, 자, 다시 여기는 이제 수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70.95 여기도 103 103.1 요 길이가 정확히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고요. 70.95가 맞는지 한번 보고요. 70.95 70.95가 여기가 이렇게 또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70.95 맞고요. 정확하게 맞고 또 100 맞았고요. 이 부분도 70.9로 찍었을 적에 딱 맞죠. 네,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70.95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여기에서 직경이 20이죠. 반지름 10인 원을 그려 보면은 됩니다. 10이죠. 자, 여기서 콤파스를 그릴 적에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콤파스 요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도 괜찮고요. 만약에 선침이 있다면 이렇게 그 뾰족한 침이 있다면 요 부분으로 우리가 이미 정해 놓은 부분, 이 부분 지금 요 부분은 실질적으로 거리를 재려고 한 거고요. 실제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원이 들어가는 이 부분,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이 부분. 나중에 이 부분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다리꼴 모양이 되고요. 지금 콤파스로 이 부분을 동그랗게 연결해 주게 되면 자, 이 부분도 이렇게 자, 원이 잘 그려졌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원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또 이거를 연결을 해 줘야 되겠죠.
그죠? 선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를 이용해서 작은 자가 있으면 작은 자를 사용해도 되고요. 이 원의 끝 부분들을, 이 호의 끝이죠. 끝 부분들을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선을 꺼서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이 부분도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지금 어렵게 그린 건가요? 이런 형태의 이제 설계물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랫동안 영상 보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몸체 설계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치수를 확인하는 부분, 그러니까 도면을 보고 치수를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이제 부재에다가 옮겨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죠. 잘라야 되겠죠. 스크롤소로 자르고 디스크 샌더로 이제 갈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모형을 만드는 거죠.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봤지만 우선 보고 일단 설계를 해야 되겠죠. 기본 설계도가 있다면 그걸 보고 설계를 한 다음에 부재에다가 다시 옮겨 그리고 그것을 이제 커팅하죠. 뭐 스크롤소나 뭐 밴드스를 이용해서 커팅한 다음에 그 부분을 갈아내야 되겠죠. 디스크 샌더로 갈아내고 또 탁상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 부속품에 대한 부분은 얼추 다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순서대로 이걸 조립하고 완성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그 순서대로 거의 실제 하는 방법 그대로 또 실제로 들어가는 소요되는 시간 그대로 반영해서 이렇게 영상을 이제 제작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어디까지 했고 어떻게까지 완성이 되는 건지 그 부분들을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